자, 본격적으로 헤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더 1번이라고 하는 이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예제를 만들기 전에 코딩으로 우선 엘리먼트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먼트 구조를 보면요, 정확하게 헤더라고 하는 엘리먼트와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배너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div라고 하는 걸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큰 구조로 보면 헤더와 div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div 안에는 h1 태그를 이용해서 이 글귀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div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이 앞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CSS로 구조를 잡으면 div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헤더가 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가 되어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헤더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우선 헤더는 헤더 태그로 만들어야겠죠? 헤더 태그로 만들고 나서 이 하나하나의 영역이 탐색 영역이니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로 만들 거예요. 그럼 헤더 태그 안에 내비게이션 태그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헤더 태그는 with 값이 100%로 기술되어 있어야 되니까 헤더 태그한테는 지금 이렇게 with 값을 100%로 부여하고요. 그 안에 내비게이션 박스가 실질적인 로고와 메뉴들을 감싸는 직계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중앙 정렬을 담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게 내비게이션 태그에게 백그라운드를 주면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크기만큼만 색이 칠해지니까 이렇게 칠해지겠죠. 이 옆에가 칠해지지 않고. 그래서 100%짜리가 하나 필요하고 그것이 헤더 태그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태그가 위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태그가 현재 그리드의 크기만큼 위스 값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이게 1200이거든요 1200px로 위스 값이 지정되어 있고 마진형 오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센터 정렬이 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헤더 태그 안에 내비게이션 태그가 큰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클릭이 되는 이미지여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링크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서 간의 이동이, 하이퍼텍스트가. 그래서 이 녀석은요,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들은요,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각각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li들로 각각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li를 만들려면 ol이나 ul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록의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변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ol이 아닌 ul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큰 구조를 보면요, 지금 헤더 태그 안에요, 내비게이션 태그가 위치해야 되고요. 그럼 의미적으로 지금 그룹의 영역들은 끝이 났겠죠. 그 다음에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UL 태그 안에 각각 LI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LI 안에 이것도 클릭이 돼야 되니까 LI 안에 A 태그가 다시 기술되어야 목록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클릭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헤더 태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태그가 위치하게 되겠죠. 요 코딩 파일은 제가 작성하고 사이트에다가 업로드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안에 내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앵커 태그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구조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은 로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커 태그가 끝난 후에 이 녀석들은 UL 안에 LI가 기술되는 거고요. 자, UL 안에 LI 그리고 LI 안에 각각 클릭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메뉴의 이름들을 li 목록의 개수만큼 넣으면 자, 이렇게
엘리먼트 구조가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어진 구조를 좀 볼까요? 지금 로고가 흰색이어서 좀 안 보이는데요. 바디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를 띄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보더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그를 넣었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보더를 시각적으로 넣어서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거는 이 관례적으로 디자인의 상단 영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헤더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헤더라고 태그명을 잡아서 디자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명을 꼭 넣어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A 태그는 로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내비의 메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들을. 자, 부모들한테 지금 이름 하나씩 다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헤더에게 보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헤더가 전체의 큰 구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헤더 태그 안에 내비게이션에게도 구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헤더 태그 안에 내비게이션 태그가 위치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로고에게 이렇게 레드 컬러를 주면 지금 A 태그에게 보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UL에게 보더를 한번 똑같이 또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UL이겠죠? 그리고 UL 안에 LI들에게도 보더의 색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검정색이 헤더, 파란색이 내비게이션 태그이고요. A 태그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가 UL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PSD 파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이 녀석을 중앙정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혹시 나중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헤더 태그, 자, 헤더 태그에게 자, 헤더 태그를 이렇게 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비게이션 태그를 중앙에다 위치시킬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배경에 색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헤더에게 색을 넣었을 때 헤더는 위스 값이 100%니까 색깔이 꽉 칠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헤더 안에 있는 내비에게 위스 값을 엘리먼트 이 그리드의 크기만큼 지정하면 전체의 너비가 1180이 나오니까요, 위스 값 1180 크기를 잡고, 지금 잡힌 거 보이시죠? 그러면 파란색이 잡히니까 그 안에 있는 블럭 요소들은 직계부모가 내비게이션인 애들은 지금 내비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진 0 오토를 이용해서 중앙을 위치시켜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로고와 글귀들을 좌측 우측으로 나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로고는 내비두고요, 이 UL 오렌지 박스가 지금 UL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검정 박스가 LI거든요. LI들을 이 우측으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들에게 우측으로 보내기 위해서 플로트를요, 라이트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LI의 엘리먼트 순서상 플로트를 레프트로 선언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LI부터 우측으로 날아가니까 1번 우측으로 날아가고 2번 우측으로 날아가고 3번 우측으로 날아가니까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얘는 우선 플로트가 레프트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LI를 보내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은 무엇부터 보내야 되냐면요, LI가 시각적으로 우측에 가지만 LI보다 더 큰 부모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UL입니다. UL을 이 통으로 우측으로 보내야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LI는 그 자리에 있는데, UL은 그 자리에 있는데 LI들만 우측으로 보내면, UL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LI들만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UL은 이곳에 있고 LI들은 이곳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 구조의 문제가 좀 애매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LI들에게 주기 전에요, UL에게 먼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L에게 지금 현재 내비 메뉴라고 하는 녀석이 UL인데요, 이 녀석에게 플로트를요 라이트로 통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UL이 자기 안에 있는 자식들을 데리고 우측으로 전체가 날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카트가 있고요, 카트 안에 상품들이 있습니다. 카트가 움직이면 카트 안에 종속되어 있는 상품들은 카트가 움직이는 데를 한 번에 움직이게 되죠. 지금 여기서 카트 역할을 하는 건 UL이고요, LI들은 상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L을 통으로 보내면 UL 안에 종속되어 있는 LI들은 우측으로 함께 날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UL이 우측으로 날아간 상태에서 글씨들이 또 왼쪽으로 정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로. 지금 이게 LI가 블럭이니까 한행에 자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UL에게 플로트를 주니까 위스 값이 오토로 변경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LI들을 가로 정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또 플로트가 들어갑니다. LI에게. 그래서 플롯 레프트라고 LI에게 기술하면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 박스가 있고요, 로고. 그 다음에 UL 박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이 내비게이션 박스죠. 우선 이 UL 박스를 우측으로 통으로 날립니다. 그럼 얘가 완전히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 안에 LI들은 종속된 상태로 나오겠죠. 자, 우선은 스텝 1은요, A 태그와 UL 태그를 가로 정렬시키는 게 스텝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큰 구조를 가로 정렬시켰다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이제 플롯 레프트로 다시 UL 안에 LI들을 2차적으로 정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플로트가 한번 일어났죠. 플롯 레프트가. 그럼 어디서 해제를 해야 되냐면 UL의 애프터에서 해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비 메뉴이니까 지금 여기서 애프터가 이렇게 한번 일어나야 되고요.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원래 속성인, 그리고 클리어 보스 하면 지금 여기서 애프터가 동작하면서 해제가 완료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UL도 플로트가 되어 있고 LI도 플로트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플롯 해제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플롯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혼란이 가중될 테니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배운 대로만 우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LI들에게 부여된 플로트 한번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UL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 번 더 플로트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 UL은, 이 내비게이션은요, UL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이 플로트가 되면서 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해제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플로트가 한번 이루어졌으니까 플롯 라이트가 여기서 애프터로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애프터냐면 내비게이션의 애프터로 한 번 더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비 애프터를 이용해서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클리어 보스 하면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이 UL의 위치까지 찾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헤더의 구조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div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 배너라고 글씨를 쓰고요. 여기다 h1을 이용해서 헤더 01이라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배너에게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가 될 거고요. 이 안에 글씨들이 중앙에 위치해야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이용해서 글씨를 중앙에다가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딩을 이용해서요, 이 높이만큼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가 한 1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안 되고요. 헤더가 나중에 띄워야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까지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50 정도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딩이 위로 150, 우측으로는 줄 필요 없고 밑으로 120을 주고 왼쪽으로 제로 값을 주면요, 이런 형태의 패딩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이렇게 코랄로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보더는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헤더가 이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헤더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요? 바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올라가지만 위스 값이 어떻게 되죠? 오토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스 값을 100%로 기술해주면 지금 이곳에 기술된 예제만큼 색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이 녀석은 원래 파란색으로 돌리고요. 이제 바디에게 들어간 색깔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걷어내면요, 현재 헤더 안에, 그죠? 헤더가 포지션으로 뜨면서 밑에 있는 이 배너의 색이 비치는 형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엘리먼트 구조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헤더의 예시예요.